AI 시대의 진짜 승자가 누구냐면요, 완전한 생태계를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의 방해벌레 미국을 보지만 어디에서 돈 벌고 어떻게 돈 벌 건지는 중국을 봐야 돼요. 미국 보기에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이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나 안 뺏기나는 앞으로 10년의 기술 싸우면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에는 첫 출연이셔서 네, 간단하게 맞아요. 저희 채널은 이제 네. 효치님이라고 하거든요. 효. 효석 친구. 예, 네. 그래서, 효치님. 효치님들한테 예. 좀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데요. 효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유아 교수고요. 사실 우리 이 대표님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온다면 기회가 없었고요. 오늘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작년에 보니까 네.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책 이름이 혹시 8월 초에 나왔네. 더 플로라고. 플로우. 예, 더 플로라고 진 이유는 시대적 운명을 거기 제가 부제목이래요. 시대적 운명을 먼저 읽은 자가 불을 거머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불을 거머쥔다 이런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운칠기삼이라고 운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에 비해서 내가 부자 될 기회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키워드는 두 개다. 하나는 AI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 많은 산업들이 개편될 거다. 당신이 지금 1등이어도 다음에는 1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운명이 바뀌는 시점에 와 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큰 키워드를 읽는다고 하면은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는 AI, 여러분이 투자하는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중국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옛날에 생산공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의 역할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 역할 변화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투자에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플로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앞부분에는 저도 똑같이 투자 쪽, 저는 박사가 기업재무 박사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투자 쪽, 투자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런 흐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 이제 플로우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물결 막 좀 그런 흐름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물결이 지금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있다는 한복판에. 거죠. 예, 거기에 올라타면은 잘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예. 보통 우리가 AI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네. 내 일자리 뺏어가서 무섭다라는 네. 이미지와 인식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관점을 바꿔보면 야 지금 1등 하는데 계속 1등이 아니야. 네가 1등 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을 좀 바꿔봐. 이런 의미인 거고.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네. AI와 중국에 대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알아야 된다. 네. 하는 건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AI는 뭘 봐야 되는 건가요? AI라는 주제를 보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질문. 네, 왜냐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AI 시대 네, 하잖아요. 그럼 네. 그냥 보통인으로서 네, 여기 네. 지금 이효석 아카데미 대표가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일반인으로. 일반인으로서 네. AI 시대 왔다. 나 오케이. 나 동의해. 그냥 보통인으로 만약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I를 준비한다면 예.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좀 찾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첫 번째 액션이 뭐가 될까요? 활용하려면 AI를 내가 가서 AI를 어쨌든 내 돈으로 활용 많이 하겠다 생각 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AI를 GPT를 이용해서 AI를 배워야 되겠죠. 왜냐면 AI라는 게 뭐 엔지니어들은 뭐 알고리즘 하는 애들 다 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일반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AI 알고리즘 짜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엔지니어들이고 근데 일반인들이 내가 어떤 회사원이거나 내가 뭐 어떤 직장인이거나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AI 시대에 왔다는 걸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배워야 되겠죠. 왜냐면 네. 내가 AI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AI 관련 학원이나 아카데미나 이런 데 공부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흐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AI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인지 영상 편지 솔라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가서 솔라 하는 거 배울 수도 있고 뭐 채집비 하는 거 배울 수도 있고 무슨 하는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기능적인 일이군요. 기능적인 걸 배우려고 학원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핵심인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학원 등록해서 그런 도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은
AI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규명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인식하든 안 인식하든 내가 AI 도구를 배우겠다는 거는 앞으로 AI 도구를 내가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당신도 그냥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아카데미가 지금 어떤 채집이 잘 쓰는 사람 필요해. 이러면 그런 잘 쓰는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월급 받고 할 거 아니야. 네네. 결국 당신도 도구라는 거지. 도구로 쓰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대문사 AI 시대에 나는 AI를 잘 쓰면 돼. 소프트웨어를 앉아 배워요.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도구로 살아간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주면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더플로 얘기도 했지만 의학 산업에 있어 지금. 내가 병원의 의사야. 혹은 내가 교육 산업에 있어. 내가. 그럼 여러분이 어떤 누구나 다 자기 산업이 있을 거예요. 봉사하는 산업에. 그럼 우선 여러분이 도구를 배우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산업에 AI가 들어와서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하냐를 먼저 읽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산업 안에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자기는 사장이야. 대표야. 이러면 내 비즈니스 모델 지금 돈 벌고 있는데 AI 들어오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서 돈 못 벌 수도 있어. 이걸 먼저 당신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이 어떤 미래를 그리거나 어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AI가 들어오면 우리 산업이 이렇게 개편될 테니까 대부분 다 죽어버리고 썰물에 물려가 다 죽어버리고 요 먼저 하는 기업은 살아남을까 어떤 미래 10년, 20년 기획안을 짜려면 여러분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야 되는 거죠. 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직원이다 이러면 그러면 내가 저 기업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저 어떤 좀 기업이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기업 내에서. 그쵸. 근데 내가 걔면 남보다 얼른 빨리 AI 배워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좋은 기업에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남이 못할 때 내가 먼저 배워가지고 먼저 하면 되니까. 먼저 기회를 채취하면 네. 되니까 이런 전략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 명이 다 사장, 기획실장, 직원이 세 명 다 뭘 알아야 돼요? 결론이 이 AI가 여러분의 산업을 어떻게 개편하는지를 먼저 로직을 알아야 돼. 아하. 흐름 다시 말해 이것도 또한 흐름이에요. 아하. 이런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서 챗GPT 하는 법, 무슨 키워드 잘 치는 법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큰 그림을 그려라. 먼저 숲을 봐라. 숲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맞는 나무를 선택해라. 우리가 그 AI를 기능적으로 활용해서 네.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의미는 있어요. 그걸 그렇죠. 못 쓰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분명히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잘 그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언젠가 도태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예. 나도 쓰면 딴 사람도 쓸 그렇지. 거고 본질이 아니라는 그러면은 거지. 다 그걸 쓰면 그렇지. 세상이 바뀌겠네? 예, 그 사람- 어떻게 바뀔까? 이를 그렇지. 고민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내가 먼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까 기회로서 먼저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네. 그 흐름이 와버리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이미 거예요. 다할수 그러면 있는 거죠. 당신의 경쟁이 또 없어진다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그 인터넷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인터넷 검색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이 능력인 네.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맞아요. 인터넷 검색이 능력이 아니죠. 왜 너무 다 잘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과 그런 비슷한 직업이 내용이 없어지는 아닌가요? 거죠. 그럼 직업이라는 게 비슷하죠. 없죠. 그죠? 비슷-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네. 좀 주목해 보시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런 AI가 뭘 바꾸겠구나, 어떻게 네. 바꾸겠구나 이런 네. 걸 좀 보고 계신 게 있어요. AI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어떤 지금 주도권 싸움이기도 하는데 산업으로 나눠보면 여러 가지 산업으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프라단이 있어요. 자동차 말하면 엔진 만드는 기술 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소위 자동차는 이런 엔진 잘 만드는 이런 기술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예를 들면 그 자동차를 사가지고 택시 할 수도 있고 자동차에서 화물차 할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이거는 활용 쪽이에요. 이거는 어떤 자동차 가지고 어떤 산업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냥 이 두 단이 있는데 이거는 활용 쪽, 응용, 활용. 여기는 기초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AI는 그냥 컴퓨팅 기술. 컴퓨팅 기술이 그다음 알고리즘. 그래서 왜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냐. 얘네들이 그 컴퓨팅, 우리가 하는 AI 이런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막 처리하고 이러려면 컴퓨팅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GPU가 있어야 되는 거지. GPU가 안 좋은 걸 써버리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쵸. 지금 엔비디아가 옛날에 금강캐 때 삽을 제공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빠른 좋은 칩을 써야 네. 내가 AI가 내 원하는 기능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처리해주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의 능력, 알고리즘 이런 기술 개발 이게 인프라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거 누가 잘하냐면 미국이 잘해요. 이게 왜 잘하냐면 이런 거는 과학자 영역이에요. 아하. 이게
왜냐하면 컴퓨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핵심이 반도체 칩이에요. 칩. 맞아요. 칩. 근데 칩이라는 거는 과학자 영역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죠. 설계를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AI 잘하나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 결국은 인프라 딴에서는 어느 나라가 과학자가 더 많냐, 아하. 어느 나라 과학자가 엉덩이를 붙이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학 같은 경우는 논문 수로 많이 해요. 저널에 톱 저널에 발표한 논문 수로. 근데 사실상 AI 쪽에 톱 저널에 발표한 논문 수, 그다음에 그 논문을 응용한 수 이런 거 가지고 그 대학이 순위랑 매기 막 이러는데 중국이 미국을 월등히 넘어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논문 숫자로 보면? 네, 그 논문 수로 보면 아카데미 특허 수, 아카데미 논문 수, 응용 수 이런 걸 보면은 월등히 넘어섰어요. AI 쪽이. 근데 그럼 중국이 뭐 AI가 미국보다 잘하냐?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는 엔비디아가 없잖아요.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컴퓨팅이나 이런 인프라 쪽에 전 세계 45%, 많게는 65%다 미국이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하고 중국 차이가 어디 있냐? 이쪽 과학자가 중국은 적다라는 거지. 미국 왜 이런 과학자가 많지? 실제 미국 가보면 있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래 두 개 국가 제일 많아요. 사람은. 하나는 중국인, 하나는 인도인이에요. 옛날에 한국인도 많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인, 인도인이 제일 많아요. 얘네들이 구글의 어려운 개발을 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중국이나 인도인들이 하는데 걔네 국적이 다 미국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러 갔다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미국인이 돼버리는데 잭슨 황도 대만계 중국 사람이 잖아요. 그러니까 AMD 리사수, 그렇죠.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다 인도 사람입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다 미국인으로 컨트롤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 살아가고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 사람 맞죠. 그래서 그쵸. 근데 이게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AI에서 미국을 좋아하면 이런 사람들 중국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싸움인지 알아요? 결국은 과학자들 어느 나라를 더 가기 원하냐? 결국은 문화와 제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왜 안 돌아갔겠어요? 미국에 사는 걸 더 원하니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AI 본질은 이게 경제력 싸움은 마지막에 문화와 제도의 힘이에요. 네가 리더십으로서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나라냐가 핵심이에요. 나라의 리더십이 예, 나라의 리더십. 그리고 이게 컴퓨팅 같은 건 완전히 반도체 칩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미국이 월등히 잘했어요. 중국이 지금 화웨이, 알리바바 얘네들 막 지금 뭐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안 되거든요. 먼저 길이 있어야 차가 달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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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나오고 이번에 소라도 나오고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한순간에 이런데 핵심이 그게 아니고요. 미국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응용이 약해요. 중국하고 미국이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저크버가 어떻게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는 영화 있어요. 재밌어요. 어떻게 내 페이스북이 나온지를 보여주는데 얘네 만드는 과정 보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 일단 만들어. 이게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 그 학생이야. 다 학생인데, 하버드 학생인데 그 파트너가 있어. 돈 된 애가 있어. 걔는 빨리 그 광고를 받자 이래요. 페이스북에, 이 하버드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빨리 광고 받자는데 이 저크버거는 받지 말자. 왜?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광고를 받아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뭘로 돈 벌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광고를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거는 정답이다. 왜? 이미지 훼손된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미국 애들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모험 정신이 할까? 막 먼저 돈 번다기보다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하고 막 뚫고 나가는 거지. 뭔지 일론 머스크도 그렇잖아. 일단 하늘에 우주에 올라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강한 반면에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어디다 쓸 거냐? 여기에 질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먼저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로 오케이. 앞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무조건 응용하는 데 초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산업들은 포커스가 무조건 응용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텐센트나 화웨이나 중국의 쇼미나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테무가 한국 막 들어오고 막 세계를 막 진출해 난리 났잖아요. 그게 왜 잘하냐면 그런 거를 얘네는 회사를 만드는 첫 시장부터 뭘 하는 첫 시장부터 무조건 응용에 포커스가 됐어요. 어디서 돈 벌 것인가? 이게 무조건 첫 질문이에요. 이게 대답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는 확실히 잘하는 게 응용단.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아까 말한 저 길을 아직도 탐문하는 쪽으로 계속 깊이 간다고 하면 오픈 AI도 보면 개척하는 데 보면 중국은 얘가 기술이 덜 부족해 보여도 오픈 AI나 이런 애들 막 선진적으로 가지만 거기 구형이라도 내가 갖다 써서 돈을 만들면 된다 주의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래서 중국은
응용단을 되게 잘해요. 그 지금 중국이 AI 쪽에 이미 산업화된 게 너무 많아요. 시장 규모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AI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냐를 보려면 중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AI가 전체 스마트 도시 구축이나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규명해놨고, 그리고 도시를 할 때 무조건 스마트 도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는 무조건 스마트 의료 해야 된다. 교육 무조건 이렇게 다 모든 산업별로 AI를 다 써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비즈 수익 손익분기점 맞춤해 가야 되니까 무조건 상용화거든요. 그래 별별 모델이 다 나와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래 방향 보려면 얘가 어떤 기술의 방향 보려면 미국을 보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돈 벌고 어떻게 돈 벌 거지는 중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창업하겠다면 네. 배낭 딱 메고 미국을 한번 돌고 그쵸. 유럽 한번 돌고 딱 오면 거기에 아이디어가 딱 나와서. 딱 나와서 이거 딱 했잖아요. 이젠 거꾸로 돼야 돼요. 이제 배낭을 딱 메고 중국 가야 돼. 중국의 모델이 제일 빨라요. 모든 새로운 기술을 빨리 상업화하는 게. 결국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머리가 발전해서 재밌어요. 별 모델이 정말 왜 태무가 오늘 이 날이 있냐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쉬인이냐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데이터로 하는 애들이에요. 실제 이게 다 AI라요. 태무 AI로 해요. MD가 AI가 하고 있어요. 쉬인도 똑같지만 AI 시대는 그냥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전 세계 그냥 80은 다 미국하고 중국은 먹었다. 이 두 나라가 먹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네. 엔비디아 보고 야 첨단 주지 마, 첨단칩 주지 마. 이제는 후진 칩도 주지 말라요. 주지 말라 이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옛날에는 빨리 해외 거 사다가 왜냐면 상용화에 더 포커스 돼 있으니까 내가 안 만들어도 돼. 일단 나는 요거 빨리 돌려가 돈 벌면 돼. 이주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야 주지 마 이러니까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다 처음부터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 이제 아까 길 닦는 것도 자기가 하고 있어. 네네. 이제 옛날에는 미국 길 다르면 구해서 싱하고 갔으면 됐는데 이제는 안 돼. 미국이 안 줘. 그러니까 이제는 화웨이부터 시작해 알리바, 바이두 얘네들이 지금 길을 닦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도 좀 솔직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깨고사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네. 어떻게 잘 된 것 같고 네. 그 사이에 우리가 기회 얻은 거 좋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뭘 때리면 중국이 뭘 강해진단 말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중국에서 나라의주의라고 하거든요. 해외에 있으니까 오히려 사오는 게 개발보다 더 빠르잖아요. 더 싸게 먹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카드 팍팍 썼단 말이에요. 가다가 거기다 비즈니스 모드만 오줌이 내게 되는데 미국이 못 주니까 저는 울며 아니니까. 계산 못 걸어 자기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옛날에는 앞에 게 없으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미국이 안 줘버리니까 울며 계산 못 걸어 자기소를 하는 바람에 아하.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제는 다 자기 게 돼버린 거예요. 더 강하게 키운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가 누구냐면요. 완전한 생태계를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미국하고 중국이 가깝게 갈 때는 앞에 일단 길을 닦는 거는 다 미국 거 갖고 왔는데 미국 이제 안 주겠다니까 울매겨서 먹기로 자기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모든 공급망 생태계를 다 갖게 가게 된 거예요. AI 생태계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미국보다 홀등이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누가 이 생태계를 다 구축해 놓냐가 중요한데 중국 워낙 뒷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단이 원래 그냥 가져오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막혀서 지금 어떤 반도체 장비도 DUV 이제 화웨이가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EUV도 공략하고 있고 시간 문제 지금 어쨌든 간다는 거잖아요. 돈은 몇백 조씩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유일하게 모든 생태계를 다 갖고 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AI 시대의 위너가 누구냐? 결국 생태계를 다 갖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미국하고 격차는 있지만 특히 앞단에서 근데 시간 문제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이래요. 바이든이 중국 축구도 좀 견제를 했으면 좋겠다. 중국 축구를 좀 공격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못하니까. 미국이 공격하면 잘하게 돼. 막 정신 차려 잘하게 되니까. 그럼 제발 중국 축구도 좀 어떻게 뭐 제재를 주세요. 이러면 또 중국 축구 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게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중국은 지금 AI 시대에 상용화부터 돈을 빨리빨리 벌면서 앞단에 못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는데 물론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왜냐면 여기는 응용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제 인프라를 깔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미국이 오히려 역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측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인프라 그렇죠. 깐다면 미국도 뭐 얼마든지 할 수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걸- 미국이 생각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미국 백악관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은 10년으로 봅니다. 10년. 10년에 그 2022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2030년, 32년쯤에 결판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0년에 결판 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나온 보고서예요. 미국 백악관에 쓴 보고서인데 이런 뜻이에요. 미국 말 제가 해석해 드리면 미국 보기에 앞으로 10년에 미국이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나 안 뺏기냐는 앞으로 10년의 기술 싸우면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기술 싸움. 만약 여기서 밀린다, 미국이 밀린다, 중국이 다 캐치하면서 캐치업한다. 어서는 이러면 그럼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결판 난다는데 중국도 지금 모든 국가적 거국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사실 반도체 장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장비하고는 과거의 모바일 혁명을 생각을 해보시면 모바일 스마트폰 이거 다 만들고 iOS 만들고 안드로이드 네. 만들고 이거 다 미국에서 예. 인프라 깔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로 장사를 누가 잘했냐 막 이래가지고 누가 돈을 벌었냐 이러면 또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꽤 잘했단 말이죠. 뭐 알리바바 많이 포함해서 그렇게 정말 그런 거 한 성공한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되느냐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예. 관점의 차이가 이런 네.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네. 얘기는 굉장히 신선하네요. 중국이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혹시 참고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